그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네. 그뭐 ETF 투자 네.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개별 주식을 이렇게 매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ETF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ETF냐 개별 주식이냐의 차이는 어떤 게 좋다기보다는요. 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성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해외 투자,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투자하시는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를 보면은요. 네. 방금 말씀하신 ETF를 투자할 수가 있고, 펀드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개인이 직접 주식을 사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면은요. ETF는 어떤 분이 하셔야 되냐면 나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뭐 기업 분석할 시간이 없어. 근데 최소 나는 그 나라의 어떤 거시 경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나라가 좋은 것 같아라는 게 되고, 나는 경제 신문을 쭉 보는데 그 나라의 뉴스를 보다 보면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이 ETF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마저도 안 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ETF의 가장 장점은 그 주가 수익률을 쫓아간다는 면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나쁜 주식도 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시장을 사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 어떠한 시장을 쫓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 자체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된 수익률을 얻을 수 없어.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강형 효율적 시장을 믿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ETF가 맞고요. 근데 아니야 열심히 뭐 투자하고 이러면 뭔가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 뭐 유명한 애들도 있잖아. 이런 분들 입장은 펀드가 맞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펀드를 분석을 해서 이 펀드 매니저는 이런 수익을 내는구나. 그럼 그 펀드 매니저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분들은 펀드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남한테 맡기는 게 싫고. 나는 내가 공부하는 게 재밌어. 그리고 내가 분석하는 게 좋고 남을 믿다기보다는 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래. 그리고 최소한 기업 분석은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 라는 분들은 그 개별 주식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뭐 코카콜라 예를 들면 내가 해외여행을 막 다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코카콜라 마시네. 그럼 이런 기업은 투자 장기하면 되겠지? 라는 분들은 이제 그 개별 주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중간 단계에 있는 펀드를 하시거나 뭐 ETF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어떤 단계는 뭐 ETF냐 뭐 펀드냐 개별 주식이냐는 어떤 하나가 좋다기보다는요 어떤 투자자가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그런 문제점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ETF 말씀하신 대로 그건 시장 전체를 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뭔가 선진화되고 네. 이게 좀 자정 능력이 뛰어난 이런 어떤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ETF가 괜찮지만 이머징 국가라든가 변동이라든가 혹은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기업 부실 뭐 이러저러한 것들 이런 것이 한데 섞여 있는 이머징 국가 같은 곳의 ETF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동의하시나요? 한 반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 논리로 봤을 때 ETF라는 거는 꼭 선진국이 좋고 이머징은 위험하다라는 거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ETF는 그 시장 지수를 잘 쫓아갈 수 있지만 이머징 ETF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이 협소하거나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지수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 올랐는데 그 ETF는 그 주식을 못 사기 때문에 그것만큼 못 오르는 리스크는 있다 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투자가 뭐 방금 말씀 선진국은 ETF가 좋고 이머징 아니다는 조금 과장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꾸로 선진국 반대로 본다면 선진국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에 조금 용이하고요. 좀 저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미국 주식이니 뭐 다른 주식들은 뭐 그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기에 좀 용이하시고요. 뭐 인터넷으로 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아직 증권사들에서 유럽 주식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게 하는 데는 좀 적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 저희 뭐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터넷으로 뭐 핸드폰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보통 보면 미국, 중국, 베트남, 뭐 일본 정도고요. 인기 있는 나라들이네요. 근데 재밌는 거죠. 베트남이 좀 인터넷으로 되는데 유럽 주식들, 뭐 독일 주식이니 아니면 뭐 프랑스 주식이니 아니면 더 북유럽에 있는 뭐 노르웨이 주식이니 이런 나라들이 안 된다는 거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기가 없어도 있지만 투자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계속 받게 되는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닌가요?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고 그런 것 너무 같습니다. 멀어서 잘 모르니까. 근데 네.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책에도 좀 여러 가지 시장들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국가별로 유럽의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가 됐든 아니면 뭐 영국이 됐든 이탈리아가 됐든 이런 나라들이 사실 베트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태리나 뭐 유럽 시장의 매력이 따로 있고 베트남이나 아시아 시장이 갖고 있는 매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나마 조금 저희들이 좀 친숙한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자 기업들도 많고 저희들 정보를 익숙하게 조금 더 편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시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이니 중국이니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제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의 접근도는 오히려 유럽 주식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중국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깝지만 그 리포트들이 나오는 양이나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유럽 주식이 좀 더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장이 더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다 지금 그 리포트 얘기하셨으니까 뭐 지금 이제 6천억이라는 큰 자금을 운용을 하시잖아요. 투자를 하시고 기업을 찾아서 그러면 그 현지에 그 현지 나라에 방문하거나 기업을 찾아가기도 하나요? 네, 저희들 뭐 기업들도 많이 탐방을 하고요. 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에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간접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뭐 간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운영을 잘하는 그 운용사를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펀드에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게 될 수가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그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결국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적 어떤 공기관들도 더욱 해외를 조금 뭐 지금도 많이 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시장을 아는 어떤 척권을 생각하고요. 만일에 그 나라를 가지 않고 투자를 한다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뭐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우리나라 투자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쏴서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야. 그리고 가끔 투자자 보면 한국은 아직도 뭐 대모를 일삼고 있는 나라고 최루탄이 최루탄이 날아다니는 나라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저희 공적 투자자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더 많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해외 투자에 나가는 어떤 책임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외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그 사실 이제 그 잘못된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가격이 낮은 주식들을 그러니까 주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따뜻한 분위기가 드나 보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거래 금액이 작은 것들, 시가 그 가격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기업 분석 리포트가 없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요. 특히 제 가족이나 친구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말립니다. 근데 그 말리는 부분들이 그 기업이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식이고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 높지만 리포트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그 내부의 어떤 분석이나 어떤 회사 정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말리고요. 그 제가 과거에 저도 이제 계속 많은 실수도 해왔었고요. 제 실수 중에 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었고요. 그 회사를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제 뭐 편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회사였고요.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뭐 어떤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매출도 올라가고 분석을 철저히 했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었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리포트가 일본어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저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빨리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 리포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좀 발생했었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것들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그 시장을 접근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종목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어떤 확신이 더 섰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들도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럴 수 있는 주식을 매입하시고 매매하시는 걸 권해드리지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좋다고 해서 그 종목을 사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회사를 정말 잘 알아 라는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식을 사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누가 좋대더라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 내가 들어보니까 좀 작전 들어가더라 뭐 이런 얘기. 이 남을 따라하는 심리 이건 투자할 때 독이죠. 독도 아주 심각한 맹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맹독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접하고 또 이제 운영업계에 있다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접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를 하고요. 그래서 왜 실패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사람은 뭐 저희들은 다 뭐 그 좋은 존재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할 존재지 믿어야 할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멋있는 말인데요. 네, 담임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저희 만일 어떤 종목이 있다 생각하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거든. 내가 나만 한 종목 했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그걸 당신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당신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 전가하는 거고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일에 정말 이 주식이 뭐 2배 뛸 정보를 알았어?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아서 내가 투자하지 남한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제 지론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누군가 좋은 종목이었다? 그거는 그분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전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갖고 투자하는 거는 저희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과거에 뭐 저도 안 했다고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가 있었고요. 아마 뭐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상처가 있으실 텐데요. 상처가 있으시다면 다시는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런 부분도 없으시다면 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의사 결정에서 하셔야지 남의 얘기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100%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의 말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게 좀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투자할 때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 편향적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정보 혹은 관심 있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아주 확고한 자기만의 어떤 정보를 이제 판단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됐는데도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의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게 맞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포트가 그 한 기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리포트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많은 유럽에 있는 이제 운용사들의 어떤 펀드 매니저들과 만남을 갖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 방법론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종목에 대해서 팀 어떤 인원이 10명이라고 그러면 이 10명이 다 찬성하기 전까지는 그 종목을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 종목을 담당하는 거죠. 뭐 나는 IT 기업, 나는 소비자 기업. 그럼 이 IT 기업 하는 사람이 기업 분석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렇죠. 2달, 3달에서 이 종목 이제 사야 돼. 라고 이제 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요. 이 모든 10명이 전원일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네 회사의 펀드에 담지를 않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많은 의견을 받고 모든 사람의 반대가 없어야만 투자하겠다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는 거고요. 그게 다 통과가 됐을 때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유럽의 많은 펀드들이 보면 저희들 봤을 때 조금 게으른 것 같지만 한 번 사면 2, 3년 이상 펀드가 팔질 않습니다.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 갖고 있는데요. 그 기본은 뭐냐면 투자 기간이 긴 것도 있지만 이 주식을 편입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됐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노이즈나 변동에 견뎌낼 수 있는 게 그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